태풍 카눈으로 고성 지역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한 대로 응급 복구를 했지만 주민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강원도 내 80여 개 학교가 부분 운영에 들어가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면 시행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몰이 다음 달 30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700여 개 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4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횡성의 한 마을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횡성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고성 지역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피해액의 6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태풍 피해는 응급 복구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태풍 소식에 주민들은 2차 피해가 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의 한 해변 마을. 산 비탈면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유실돼 아래 펜션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조립식 건물벽을 뚫고 밀려들면서 안에 있던 주민이 하마터면 깔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가 급한 대로 방수천을 깔아 응급 복구를 했지만 비가 내릴 때마다 빗물과 함께 토사가 계속해서 흘러내려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참상을 보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밤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이라고 상상을 하니까 지금도 정말 소름 끼치고 있어요. 태풍 카눈 당시 시간당 9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고성군 현내면 일대. 하천이 순식간에 넘치면서 주변 마을이 잇따라 물에 잠겼습니다. 다리를 해가지고 다리가 넘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다리가 넘어가지고 일로 터져 들어왔어요, 물이. 이 노는 싹 다 물이 다 생겼어요. 여기 지금 가보면 형편도 없어요. 주민들은 마을 입구 교량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성토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 교각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폐목과 각종 쓰레기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교량이 마치 댐처럼 변해 하천물이 범람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중앙정부 합동조사단이 집계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강원도 전체 피해액은 약 160억 원. 이 중 고성 지역 피해액만 107억 원이 넘는데 전체 피해액의 67%에 달합니다. 주택 180여 채, 상가점포 120여 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 또 산사태 11건이 발생했고 하천 유실과 도로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토대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피해 규모가 큰 고성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중순경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복구 계획 수립 다 하고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돈이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설계 시작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태풍 카눈 당시 1시간 동안 90mm가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고성 지역. 이런 상황에서 가을 태풍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을 높인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도 80여 개 학교가 전면 시행을 2년 앞두고 부분 운영에 들어가는 등 학점제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정승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과서를 들고 다른 교실로 향합니다. 각자 적성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와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학점제가 도입되면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각 학교들은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을 확보 중인데요. 도서관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책꽂이가 있던 곳인데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강 시간 자율학습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교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확보가 관건인 만큼 공간 재구성을 통해 학습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일반고 84개 학교 중 67개 학교가 학점제 도입을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 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 핵심이라고 하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개별 학교에 적정 수준 이상의 교원의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2년 연속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교사 수가 부족한 농촌의 경우 과목 개설이 더 어려워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과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고교학점제 순회 교사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0여 명 수준이었던 순회 교사를 올해 43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인근 학교에서 개설돼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도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몰이 다음 달 30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6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기획전은 700여 개 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40%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데요. 원주몰과 강원 더몰 통합 회원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9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횡성군 안흥면 한 마을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이에 지역 기관장 모임인 실미회, 안흥1, 2 마을회, 안흥면 적십자 봉사회는 각각 20만 원의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안흥면에 위치한 파스텔 공장도 분유 6개월분을 무료로 지원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중에 하나 바로 영화관이죠. 하지만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영화를 보는 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 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네, 앞서 보신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문제, 서울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수가 월등하게 많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회,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서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 자원센터가 대농갱이 종자 5만 마리를 동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렁치라고도 불리는 대농갱이는 30cm 이상으로 성장하며 매운탕용으로 선호되는 고급 어종으로 꼽힙니다. 이번 방류는 가마우지대로 인해 급감하는 어족자원 회복의 일환으로 뱀장어, 미유기, 동자개에 이어서 추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국토 정중앙점 건강 트레일 워킹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 정중앙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양구 배꼽축제와 함께 개최되는데요. 걷기 코스는 국토 정중앙 천문대 주차장부터 국토 정중앙 지점까지 약 800m로 약 4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